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처음이에요. 어프법이죠. 네, 어프법이에요. 원문 다섯 번째라고 한 거 보니까 형상정이죠. 형상정의 다섯 번째예요. 첫 번째 뭐였을까요? 양기성상이에요. 네, 양기성상. 그 다음에 양기성상 다음에 오기치료예요. 양기성상 오기치료. 네, 맞습니다. 오기가 모였을 땐 형도 손해가 불가해야라 라고 했고요. 독상이에요. 네, 유일하게 하나로 뭉쳐 있을 때를 얘기하고요. 전상이에요. 전상은 뭐예요? 인묘진홀에 옥이 있다든지 하면 그걸 전상이라고 그러죠. 형이 온전히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예요? 형이 마땅히 온전히 갖춰졌으면 그 여유 있는 것을 덜어내고요. 형이 결손되면은 마땅히 도와주라 그 부족함을요 라고 해서 돼 있고요. 제가 이 유시주, 그러니까 원문에서 원주, 증주가 됩니다. 그래서 징의에는 이 원주가 빠졌죠. 그래서 저는 이 원주를 유시주로 했습니다. 유백원이 주를 다뤘다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성의백이라고 해서 비수, 비밀리에 받아들였다. 천관 오성, 현철풍지라고 해갖고, 여기에 지금 분명하게 성의백이라는 유백원이라는 분이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했으니까 유시주로다 달아놨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원주를 철조 선생은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세요. 이런 게 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연구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임철초 선생 같은 경우는 아주 연구가예요. 연구가. 이것이 원문이 아니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아닌 걸 부정을 하시죠. 그런데 유시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간목생어 인묘진홀에 있고 병화생어 사원미월에 있으면 개형전 모두 형이 갖춰졌다. 무토생어 인묘진홀 경금생어 사원미월이면 개위 형결 형이 하자가 있다, 빠졌다, 여방차. 나머지도 그렇게 이해를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해서 임 선생께서는 저 원문을 부정을 하세요. 이따가 제가 배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자, 이게 임시주예요. 근데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여기다 딱 써놓은 거거든요. 이게 논문감이에요. 상설방조라고 해서요. 이 상이란 건 뭐냐? 이건 일주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칠살, 편관, 또 내지는 관성을 쓰려는 것이고요. 설은, 설하는 건 식상이죠. 그리고 방은요, 이건 인수예요. 조는 돌조체니까 비겁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임시왈이라고 했죠. 형견, 형이 온전히 갇혀 있다라면 의손 덜어내고, 형결의 보지설은 이렇게 도와주라는 설은, 즉 자평에서 왕즉 의설, 의상, 쇠즉 의방, 의조 지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명서 만권에서 결론적으로 불의 차이고 이 두 구를 넘어설 수가 없다.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독지, 그것을 읽으면, 이걸 읽어보면 직접 곧바로 이길 척자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 느낀다. 통쾌함을 느끼는데 현현 명백함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득이 지지지, 읽는 사람마다 이거를 딱 얻어서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연구하라. 뭘 심오하고 이상한 것을 연구를 해서 그 가운데 작용하는 걸 실제로 지극한 이치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석이라면 이건 통석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요, 그냥 단지 왕하면 용설상을 쓴다든지 쇠하면 용방조를 하는 것은 어디에 이른다? 기륭이 전도, 바뀌는 것에 이르게 될 것이니 마땅히 끓인다. 효랑, 어지러울 효자, 어지러울 날자예요. 어지러운 것을 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239번 각조를 처리한 게 있죠. 왜 했을까요?
이여론지예요. 내가 논지, 말하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이건 빠졌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징의에 찾아보니까 요게 빠지고요. 비슷한 뜻으로 사자 분형 위시 통변 제1이라 이 네 글자를 나눠서 쓰는 게 옳고요. 위시는 옳고 통변하는데 그 마땅한 글자는 하나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를 서라고의 징의에는 역시 이어론지가 빠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중요하다. 이 네 글자 분이 반드시 물음지기 나눠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통변하는 데는 마땅히 한 글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는데 역시 원문 자체에서도 이렇게 끊어놓은 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로 끊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설하고 마땅히 상하는 것 하나, 마땅히 돕고 마땅히 의조 의방하는 것 뭐죠? 그 용례를 하고요. 4가지 쓰임을 했으니까 6가지 경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문이 이렇게 전부 붙어 있는 것을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 안에 붙어 있는 것은 제가 또 6가지로 나눠서 쭉 번역을 해 놨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가 의조 의방이 의설 마땅히 설한즉 설함에 묘함이 있을 것이요 마땅히 상한다. 이건 상하는 건 이건 설하는 건 식상을 쓸 때와 이거는 관성을 쓸 때예요. 칠살이나 유공 상한즉 유공이 되는데 설자는 설하는 것은 식상이요 상자는 관살이다. 균시 둘 다 왕한 것이다. 둘 다 왕할 때 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혹설지위에 설한즉 해가 되고 상한즉 유리할 것이요 혹 설한즉 유리하고 상한즉 해가 되는 것이니 소위 설상양자, 설과 상의 양자는 의분 마땅히 나누어야 된다. 뭘 나누냐? 쓰임에 있어서 나누어 쓰라라는 거예요. 의방즉 방지위 절실할 것이요 의조즉 조지위 가 아름다울 것이니 방자즉 돕는다는 것은 비겁이요. 이게 비겁이고요. 조자즉 인수일 것이니 시 고르게 균시 쇠하게 된 것이다. 혹 방지즉 흉이요 조지즉 길할 것이요 혹 방지즉 길할 길이요 조지즉 흉할 것이니 소위 방조양자는 어떻게 되냐? 역시 뭐예요? 의분 마땅히 나누어서 쓰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주가 왕상한 것이 있으니 2가지 경우로 나눌 거 아닙니까? 설한 걸 먼저 쓰든지 상한 걸 먼저 쓰든지 하는데 첫 번째가 상한 거예요. 상할 거예요. 상하는데 상하게 되면 관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일주가 왕상이에요. 주중에 재관이 있긴 한데 무기예요. 기운이 없어요. 자, 일주가 왕하고 재관이 있는데 무기하다, 기운이 없다 라고 하면 이건 관사를 도와줘야 될 거죠. 재성보다는요. 설지죠. 설하면 어떻게 돼요? 관성의 유선. 관성이 있죠. 없는 기운이 더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적. 제거한다. 비겁의 여유 있는 걸 제거하니 동시에 보호한다. 관성의 부족함을 도와줄 것이니 소위 상지적 유리하고 설지적 불리할 것이다. 유해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자, 일주가 왕이에요. 그런데 주중에서 관성이 재관이 불연 나타나지 않고 비겁이 많아요. 이것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런 때 관성을 쓸 거냐 이거예요.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대운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관성이든 재성이든 식상이든요. 그럴 때 비겁이 만국하니까 상한적. 자, 관성을 이걸 쓰려고 하면 격이 유해 충돌할 거 아닙니까? 관성에 들어와서 비겁하고 싸우니 관성 대운이 들어와 봤자 비겁한테 당한다. 그래서 해롭고 불량 뭐만 못하다. 이 아래 것에 있는 것. 설지 뭘 설해요? 순기기세. 그 기세를 그 강한 기세, 비겁의 강한 기세를 설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소위 상지유예요. 설지유리다. 그러는 것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지만 세 번째요. 일주가 약해요. 쇠약해요. 그런데 주중에서 재성이 중첩해요. 이거 제다 신약사주입니다. 그랬을 때 인수로다 이걸 돕는다? 라고 하면 반개. 오히려 깨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극이 나니까. 방즉,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비겁으로요. 그러니까 재성의 여유 있는 것을 비겁이 가서 덜어내 주는 거예요. 일주의 부족함을 또 돕는 것이고요. 소위 방지적 길할 것이요. 조지적 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일주가 또 쇠약해요. 주중에 관살이 교과예요. 관살이 그냥 많아요. 그래서 뭐죠? 일주가 약해졌어요. 이런 땐 화살하는 게 좋다. 뭘로 화살하냐? 인수로 화살을 알아. 만반이 살세예요. 그래서 방지적, 이건 방은 비겁으로 돕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 반급, 무정하게, 정의 없이 오히려 반대로 극하는 게 관살이 비겁 들어오면 그냥 잡아먹을 듯이다. 몇을 거 아닙니까? 불야, 이 이해만 못하다. 조지, 화기, 강폭, 그 강폭한 기운을 화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화살하는 게 좋다. 인수로서. 소위 방지적 흉이요, 조지적 길할 것이다. 차, 이것은, 자, 여태 얘기한 것은 보충하는 것이다. 전인, 앞사람들이 미발지역에 발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철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적천수가, 이 적천수의, 증주하신 양반을 얼마나 먼저 양반들이 허술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나와요. 이게 이제 자, 지어 목생 인묘 진월이나 화생 사원 미월이면 형이 온전히 갖춰졌다고 하지만 역시 이건 틀론 한쪽으로 쏠린 이론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원주에 있는 거예요. 유백원주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목생, 인묘, 진월에 천간으로 경신이 있고요. 지지로 신유가 있다. 그러면 막비 이중부정이에요. 그리고 호라고 했으니까 어찌 그렇게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해서 이건 설의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게 온전히 형태로 갖춰졌다고 이걸 덜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못한다 이거예요. 못한다. 그래서 제가 7번서부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7번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한문을 보고 해석하는 것보다. 자, 7번, 8번이군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목일주가 인묘진월에 생하고 천간으로 경신이 있으면 지지로 신유가 있다면 곧 형이 온전하게 만들어졌으니 덜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너 이거 할 수 있어? 즉 무슨 소리예요? 경신관이에요. 경신과 신유가 있어 신약해져 덜어낼 수가 없다 라는 소리예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과로 알죠? 못한다 이거예요. 못한다. 설의법이 바로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 분명히 과로하고요. 분명히 말을 해봐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못한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4개를 설명을 해놨어요. 자, 7번이 그렇고요. 자, 8번 봅시다. 8번이 그렇고요. 자, 9번 봅시다. 화가 생한다. 4원 미월에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할 수 있고요. 지지로 해자가 있어요. 그럼 막비, 잉, 거듭해서 자, 형전이 손지호라고 해서 막호라고 하는데 이중부정이니까 너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화가 사원 미월에 태어나고 지지에 있으면 약하다. 임계수 뭐죠? 해자가 있으면 이거 태어난 월은 4, 5 아니면 미월 3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월에 생했으니까. 그럼 무슨 형이 온전히 갖춰졌다고 하겠냐 이거예요. 딴 데에 임계수가 있고 하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가 이거 지금 원주를 지금 반복하시고 유백원주를 반론하는 거예요. 토가 인묘진월에 태어나면 형이 결선이 됐다고 하지만 천간으로 병정하나 사오미가 있으면 막비 형이 결하다고 손결됐다고 이걸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있겠어 너?
못하지 않냐 임마. 그러니까 이거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금생호 사업묘일이라고 해서 천간으로 무기토나 지지로다 신유가 있다면 막비, 예, 그러지 않으면, 예, 형이 결정됐다고 도와줘야만 된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그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이것은 연구에서 그 왕한 가운데서도, 예, 약한 것으로 변한 것이요, 약한 가운데서 왕한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니 불가집 일론이라 한 가지로 붙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야. 이것이 바로 실제로는 뭐와 같냐, 마땅히 덜어내야 되지만 덜어내기만 하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요, 실제로는 이게 소당보, 실제로 딱 보면 아 이걸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도와주면 반대로 아무런 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찬원이라 모름지기 상세하게 살펴야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설명이 되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 논문을 아니라 번역을 해서 이렇게 쭉 붙여놨어요. 다음 강의에는 제가 번역하는 걸 읽고서 사례명전 나머지 3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서리법이에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못하지 않냐,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에서 중주저의 주장은 유백원 주에 있는 이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예, 대해 반하여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놨죠. 예, 그러면서 자, 이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관사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 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걸 자평진전으로서는 수론에 대한 경금일주를 인습격으로 했는데, 가만히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천간으로 투출한 술토 중에는 뭐예요? 신정무가 들었죠. 그래서 이 신금이나 정화가 투출 안 했다면, 신금은 쓸 수 없죠. 예, 비금이니까. 정화가 투출 안 했다면 인수격이 되지만, 엄연히 정화가 투출했으니까 정관격으로 잡고요. 용신도 정관입니다. 아주 그래서 제대로 정관격에 정관을 쓰는 용신으로 나온 사주입니다. 예. 차, 축음 예의에 예리하다는 거예요. 예, 겨울봄이요. 관성화탈이에요. 예, 그래서 불능상제, 이거 서로 제할 수가 없잖아요. 재성임절, 이 재성이 여기 신금에 또 깔고 앉았네요. 하, 어찌하여 다 여유가 있겠는가? 생관, 관을 생하는데 무슨 여유가 있겠는가? 초운, 토구문에, 예, 여기까지예요. 예. 회화생금, 불을 끄고서 금을 생하니 형상타목, 예, 아주 나쁜 글자죠. 무서불현, 아무런 데서 나타날 데가 없어요. 예, 무서불현, 예,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정미, 이 형상타모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미운에 병호, 그래서 조기 관성에서 관성을 도와서 일으켜주니, 불기라고도 하죠. 지금 중국놈, 이거 중국놈이라고 안 될까요? 오늘도 좀 기분 나쁘네요. 오늘 황인가요? 그 문체부 장관이 갔는데, 개막식 때 한복을 입은 사람이 그 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조공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조공이라고 해서 갔어요, 가기는. 그 자기 주변 나라, 중국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바친 거, 10개 민족인가를 했는데, 한복 입은 여자가 뭘 선물을 그냥 뉘어서, 개막식에 나왔다는 거예요. 한복도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굴기, 얘네들이 쓰는 건 굴기라고 해요. 벌떡 일어난다고 그러죠. 조기 관성에서 가업 정신, 이건 속발정자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정신, 새롭게 세웠다. 을사, 만경우여, 이때는 만경이 느지막한 경치가 여유가 있었고, 놀유자예요. 즐겁고 놀았다는 거예요. 소위 상지유공이라, 이게 상암에 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금체 화목용주죠. 관을 쓰는 거죠. 네. 참 역평이라고 했어요. 역자의 평이에요. 경술원의 경금일주로 태어난 시가 신시라, 일주의 감을 한눈에 들어온다. 중주자는 용시를 연관의 정화로 보고 시신을 이를 돕는 시간을 간목으로 보았으며,
대운에서 이 목화를 돕는 때를 기다립니다. 삼승대운이 정미대운부터 용의신을 돕는 대운이 되어 상해 효과를 본 명주를 예시합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검증해 보면 금이 6.9예요. 그리고 금체 허망명주로 화용신의 목희식이 된다라고 자평진전을 써놓은 건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인수격으로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이제 책을 쓸 때 또 이걸 보충해야 되겠죠. 자, 오늘 하나 69번이 뜰 겁니다. 봅시다. 예, 이게 69번이에요. 오늘 하나 있으니까요. 예, 정화 쓰고요, 간목이에요. 요 정대호 수업도 괜찮아. 아, 지금 고생하고 있네요. 26살. 네. 이 운까지 참 좋은 운입니다. 네. 네, 이때 들어오면 저 임계수는 별로 안 좋네요. 네. 물론 간목이 수생목, 목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토가 있는 것만 못해요. 네, 무신이라고 있으면 좀, 무신은 또 안 되는군요. 금이 강하니까. 네. 하여튼 이 운은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운은 좋고요. 진운도 안 좋습니다. 네, 안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 관성을 쓰는 거, 다음은 sol, 식상을 쓰는 거, 다음 방조가 나오겠죠. 네, 비법, 인성 쓰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논문감이 하나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거 하나를 가지고서 소논문,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이런 학회나 이런 데서 소논문 주제거리로 이게 하나 만들면 좋은 챕터가 될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오늘 마치겠습니다.